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화창한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 보니까 잠시 미세먼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은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스크는 항상 필히 착용하시고, 특히 코로나도 조심해야겠죠. 현재 그 천만전자에서 여러분들 그 천만 뉴스라는 채널도 있어요. 천만 뉴스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이 천만 뉴스는 여러분들 그 돈이 되는 그 관련된 뉴스나 정보 이런 거를 전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만전자는 삼성전자로 이제 갈 겁니다. 삼성전자만 할 거고, 그 천만 뉴스는 이제 돈 되는 뉴스고 이제 그런 정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천만 뉴스 구독을 해가지고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투트랙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렬한 성원과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어제 그 유튜브 방송 보면서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야, 이런 말도 할 수 있겠구나. 응? 그래,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 내용이 어떤가 봤는데, 결국은 이제 뭐 치킨 게임을 다시 해버리면은 서로 이제 안 좋지 않겠느냐. 그래도 결국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또 횡보할 수 있다.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런 이야기도 일종의 뇌피셜이죠. 뇌피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칭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뭐 의도적으로 깔려고 하는 건 아니라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저도 느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뭐 그럼 단기 투자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단기 투자를 하는데 이 단기 투자는 얼마의 기간을 갖고 해야 할지 한번 그런 생각도 가져보더라고요. 그럼 뭐 2년 아니면 3년 이내? 근데 여러분들 2년, 3년도 이게 단기로 봐야 할까요? 하여튼 좀 아리송한 그런 내용들, 그런 메시지들이 좀 있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에 관련해 가지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치킨 게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치킨 게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2007년에 그 대만 디램 업체들이 이제 앞다퉈서 뭐 생산량을 막 늘려요. 그래가지고 1차 치킨 게임이 발생합니다. 이때 대만 업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업체들은 극단적인 이제 가격이나 경쟁이 나서는데, 근데 그때 하필이면 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쳐버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주력 제품이었던 512GB DDR2 디램의 가격이 2019년에 0.5달러 수준까지 떨어져요. 거의 막 폭망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말이 0.5달러지 엄청나게 싸진 거죠. 불과 그 3년 전에 최고가인 6,008달러를 찍었던 제품이 10분의 1 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폭락을 하는 거죠. 그 비슷한 시기에 1기가비트 DDR2 D램의 가격도 0.8달러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1달러도 안 돼. 응? D램 가격이. 그러면서 이제 D램 업체들은 2년 가까이 눈물 나는 이제 출혈 경쟁하는 거죠. 이 치킨 게임은 결국 이제 2009년에 독일의 D램 메모리 반도체 있어요. 키몬다. 키몬다가 이제 파산을 해버립니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키몬다는 2006년 인피니온의 자회사로 출범할 당시만 해도 세계 2위의 D램 생산 업체였는데, 파산 직전에 약 5% 수준으로 점유율이 곤두박질 쳐요. 그리고 특히 2008년부터는 단기 순손실이 매출액을 초과할 정도였는데, 2007년 3분기부터 2008년 4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3,400억 정도에 달하자 결국 100기를 들고 이제 항복을 하면서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치킨 게임은 결국 2009년 독일의 디램 그 반도체 업체 키몬다의 파산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키몬다는 2006년 인피니온이 아까 말했죠. 야, 자회사로 출범할 당시만 해도 세계 2위였어요. 디램 생산 업체였는데 결국 이제 파산 직전에 이제 5% 수준으로 점유율이 곤두박질 치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내가 볼 때는. 결국 100기를 들었다. 사실 이때 더 보면 키몬다 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로는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치킨 게임이 이제 정점으로 치닫던 2008년 3분기 실적을 또 보면은 짐작이 가능하다는데, 이때 빅3 디램 업체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만이 한 2,400억 정도의 흑자를 낼 뿐, 이때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각각 4,600억, 3억 3,800만 달러 이 적자를 보게 되죠. 대부분 두 업체들이 이제 적자를 봅니다.
그나마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는 기업들이니까 이제 버티는 건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만 업체들의 상황은 눈물 납니다. 눈물 날 정도로 심각했어요. 이때 파워칩은 5,900억 원의 매출에 5,900억 손실을 났고, 나냐라고 또 있습니다. 대만에. 이에 또 4,500억 매출에 3,500억 원의 손실을 봅니다. 결국은 팔면 팔수록 계속 적자는 늘어나는 거야. 눈덩이처럼.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종전 후 일단은 반도체 시장이 이제 진정 국면에 딱 들어서요. 그래서 살아남은 메모리 업체들은 조금씩 흑자를 내기 시작하는 거겠죠. 이때 이제 D램 값이 오르면서 당시 호황이라는 이제 단어도 심상치 않게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평화 시대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역사는 이제 정말 반복되는 것일까 이제 고민해 보는데, 2010년 들어서 대만과 일본 기업들이 다시 이제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와 이제 증산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2차 치킨 게임이 들어요. 2차 치킨 게임. 또 한 번의 총성 없는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오르나 싶었던 D램 값이 다시 또 뚝뚝 떨어집니다. 또 떨어지면서 출혈 경쟁이 이제 극단으로 치닫겠죠. 당시 또 주력 제품이었던 1기가비트 DDR3 D램 가격이 2010년 10월에 1달러 또 떨어져요. 1달러 밑으로. 참 1달러 처참한 가격으로 떨어집니다. 또 속절없이 떨어집니다. D램 값 하락으로. 이제 이번에는 일본 D램 업체 엘피다예요. 엘피다. 이제 엘피다가 빨간불 켜지는 거죠. 당시 D램 시장 점유율 3위였던 엘피다가 2011년 4분기 적자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일본 유일의 D램 업체였던 엘피다는 1차 치킨 게임을 거치면서 2007년, 2008년 모두 2천억 엔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죠. 이 2천억 엔이니까 결국 우리나라 돈 한 거의 2조 9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을 또 적자를 남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차례 치킨 게임으로 이제 파산합니다. 엘피다는. 경영 실적이 썩 유쾌하진 않아요. 2007년도도 마이너스 235억 엔, 2008년도도 1000억 넘죠. 1700 정도의 1000억 엔 손실을 냈고, 2011년도에 또 1100억 엔을 또 마이너스 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에 키몬다가 파산할 당시에 그 엘피다의 동반 파산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많았는데,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09년에 300억 엔의 공적 자금을 지원을 해요. 그 4개 은행으로 이루어진 채권단도 한 1000억 엔을 융자하면서 가까스로 살려냅니다. 그야말로 이제 기사 회생 시킨 거죠. 그러나 그 약해진 그 엘피다가 2차 치킨 게임을 견디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버거웠죠. 그 D램 가격 급락하고 엔고로 힘겨워한 엘피다는 5분기 연속 적자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피다가 그 파산 직전에 기록한 그 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73%예요. 그 엘피다의 경영권을 끝내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넘어가는 마이크론. 그 힘든 상황에서도 SK 하이닉스는 강도 높은 그 자구 노력을 통해서 두 차례 치킨 게임을 이겨내요. 무척이나 힘든 시기였지만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에 임직원이 똘똘 뭉쳤고, 그런 경량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재미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1995년 20여 곳에 달았던 D램 업체들이 이제 두 차례 치킨 게임을 이제 끝낸 뒤에 삼성전자, 결국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등 이제 빅3 체제로 이제 개편이 되는 거예요. 치킨 게임이 다시 한번 불황에 직면하지만은 출혈 경쟁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두 차례 홍역을 치르면서 더 이상의 치킨 게임은 안 된다. 왜냐면 해봤으니까 서로들 이제 피부는 걸 알겠죠. 어쨌든 그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빅3 기업은 최근 들어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D램은 물론 낸드 플래시 수요도 급증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초호황을 한번 누리죠. 그 SK 하이닉스를 봐도 실적은 매분기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주가는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7년이 와요. 이제 18년 D램 빅사이클이 찾아옵니다. 이때 빅3는 결국 세상의 돈을 싹쓸이 하죠. 싹쓸이 합니다. 쫙 올라갑니다. 그냥 결국 멋지게 이제 올라갑니다. 결국 이제 두 차례 치킨 게임 끝에 살아남은 업체들만 이제 주어진 달콤한 과실을 이제 먹는 셈이 되는 거겠죠. 이렇듯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게 참 무서웠어요. 결국은 이제 한 20개의 업체들을 결국 3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3개. 그래서 또 향후 이제 그 전문가라는 분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시 또 한번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한번 치킨 게임이 오지 않겠느냐. 치킨 게임이 오면은 결국 이제 뭐 치열하게 싸우겠죠. 뭐 삼성도 있을 테고, 뭐 TSMC도 있을 테고, 뭐 인텔도 있을 거고, 다양한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 또 이제 가격 경쟁으로 이제 또 치고받고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또 살아남겠느냐. 그리고 삼성도 결국 이 치킨 게임 통을 통해서 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결국 이제 상승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다. 뭐 그런 식으로 논리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과거의 사례를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업체들도 서로 간에 치킨 게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다 죽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단지 뇌피셜이다. 뇌피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궁금했던 그런 옛날에 그 치킨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업은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기도 위기 때도 다 살아남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좋지 않다는 것은 제가 봐도 어느 정도 약간 공감 못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 생각이 있으면은 한번 여러분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에 관련된 내용은 천만전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삼성전자 이외의 소식은 천만뉴스를 많이 또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영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릴게요.